안녕하세요. 자, 프린트 지상권 프린트 펴시고 미리 딱 펴놔요. 자,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쫑. 건물에 철거를 막기 위해 지상권이 존재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쫑. 하지만 부정성의 예외. 자,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놔둔 채, 안 판 채 건물만 팔 수도 있고, 2번 소유권은 안 판 채, 건물은 안 판 채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지상권 나오면 다 양도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처분의 자유 때문에. 자, 3번 왕별이네요.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네요. 걸쳐 이루어졌죠. 그럼 갑한테도 1년 연체, 토지 양수인 병한테도 1년 연체 걸쳐. 토지 양수인은 지한테 2년 연체 요건을 갖추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4번 5번 토지 양수인 병한테 2년 연체가 되지 않았다면, 미만이라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합산 2년, 통산 2년 소멸 청구할 수 없다예요. 지한테 2년이 안 됐거나 합쳐서 2년 된 것만으로는 절대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동일하다가 매매, 강제 경매 등 적법 처분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동일하다가 달라집니다. 자, 이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준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은 법이 주는 지상권인데 동일하다가 달라집니다. 그때 건물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매매의 경우에는 처분 당시, 소유권 넘어갈 당시,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 당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이 시점 기준으로 동일해라. 처분 당시, 압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해라. 이렇게 외우시고. 자, 안 되는 놈 3번 4번 두 놈이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 두 개, 언밸런스가 일어납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샀죠. 그런데 이놈이 토지만 등기 박아요. 토지만 등기 박았다는 얘기는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언밸런스예요. 토지만 동그라미, 건물은 X. 그러다가 그 후 달라지니까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자, 4번 이번에는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요. 토지가 X. 그런데 건물은 지가 올리죠. 그럼 건물은 지 거 O. 이 상태에서 그 후 달라져요. 언밸런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가 뜨면 언밸런스를 찾아내면 돼요. 미등기가 나오죠. 3번은 건물이 미등기고 4번은 토지가 등기를 안 했죠. 토지든 건물이든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소수로 가요. 성립하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언밸런스 상태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죠. 동일 요건 탈락.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지역권. 이 그림 왼쪽 땅이 갑, 오른쪽 땅이 을. 지역권자, 왼쪽이 항상 설정자. 자,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 요역지는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걸 알아야 이거 풀죠.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됩니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불가분성 2번부터 4번까지. 2번 오른쪽 땅이 A, B, C 세 사람 공유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좋은 행동이면 함께 누리죠. 같이 누려. 안 좋은 행동은 너만 당해. 이건 이제 5월달에 할 거고.
좋은 것만 했어요. 2번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네요. 좋은 거.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 긍정으로 끝나면 되고. 3번 유익지 오른쪽 땅이 수인 여러 명의 공유입니다. 자, 세 놈 중 한 놈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은 한 놈이 지역권 소멸될 걸 스톱 막아줬구나. 좋은 거네. 다른 공유자 B, C를 위해서도 같이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 돼. 긍정으로 끝납니다. 취득한다.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자, 4번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자, 넘어갑니다. 지역권 취득 시효.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면 지역권 취득 시효가 되죠. 자, 계속되고 표현. 20년간 통로 개설하고 다녀라. 따라서 5번 통로 개설 없이 단순히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 취득 시효 되지 않는다. 그 다음 6번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 지역권 행사할 수도 있다.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익지 땅의 불법 점유자는 권리 주지 않는다.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자, 8번 가장 중요하죠. 너 지역권은 취득 시효로 먹어. 대신 20년치 월세는 손해는 보상해. 그래서 왼쪽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해라. 통로 개설해라. 손해는 보상해라. 두 개 해라를 외우는 거예요. 지역권 취득 시효는. 자, 전세권.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박은 등기. 괜찮아요. 미리미리 박아놔야지. 유효. 자, 2번 전세금.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자, 전세금 지급해야 되는데 반드시 현금 박치기 할 필요는 없다.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3번 왕별.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구나. 아하, 왼쪽에서 갑이병한테 아파트 팔았구나. 자, 세입자 전세권자 이사 갈 때 누가 전세금 반환해 줘야 되느냐.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 설정자 갑은 면한다.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신소유자만 부담. 그래서 을은 전세권자는 병한테 나중에 전세금 달라고 해야지 갑한테 전세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없다. 신소유자만 부담.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자, 4번 건물 전세권의 효력. 타인 토지 건물에 전세를 줍니다.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미친 다.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이구나.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그럼 종된 권리에 무조건 미친다. 저 자리에 전세권 자리에 저당권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종된 권리 미친다죠. 자, 5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이 건물에 전세 줍니다. 대지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건물 전세준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30년짜리 지상권 설정해준 걸로 법이 본다. 이게 전세권에 있는 법정 지상권 법조문이에요. 뭘 확인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이 자리에 설정자 대신 전세권자에 대하여 하면 X 지문이 돼요.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30년짜리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설정자만 확인하면 돼요. 자, 6번 왕별이네요. 건물 일부에 전세 들어간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 날릴 수는 없다.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 칠 수는 없다. 대신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전부 날릴 수는 없다. 자, 유치권. 유치권.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보험금에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보험금에 물상대할 수 없어요. 저당권자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자만 물상대가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따라서 물상대위성도 없어요. 하지만 경매권은 있다.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치권은 지체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어. 그래서 물상대위성도 없어. 하지만 경매권은 있어. 같이 해봅니다. 자, 결련서. 없는 놈 세 놈이네요. 가장 중요하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련성 없다. 따라서 피담보채권 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비로 끝나야 있다. 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채권은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5번. 적법점유해야 되는데 간접점유로도 돼요. 옆집에 맡겨야 돼. 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 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점유래. 채무자를 직접 점유. 아하, 승용차가 왼쪽 가반대 갔다고 안 돼. 유치권 바로 소멸해버립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6번.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포기특약, 유효에 먹힙니다. 사장님, 유착이 없기 먹힙니다. 유효. 자, 이 특약의 효력 꼭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3자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내 남편, 내 애인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자, 오늘 거 펴세요. 오늘 거, 오늘 프린트 유치권. 오늘 프린트. 이 앞쪽 프린트 없는 거 추가로 한 거 있어요. 왕별짜리 판례. 잤어요? 오늘 프린트. 자, 유치권은 몰권, 절대권, 모든 3자,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예요. 자, 문제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구나. 그러면 설사 저당권 유치권보다 먼저 있었다도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경락인에게 이 경우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전 있다. 마찬가지요. 2번도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설사 선순위 가압류가 박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 의미 없어요. 전 있다. 압류 대신 동그라미 1번 괄호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도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매 시작 시점이죠. 압류 전이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이든 전만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3번 4번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받았어. 그러면 채권 있고 점유 들어온 점유 이전받은 시점에 유치권 취득. 그런데 유치권은 취득했지만 압류 후구나. 압류 후 나오면 가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4번 점유하던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건물 점유하는 공사대금 채권자의 지채권 변제기가 도래. 자, 앞에 점유가 있고 뒤에 채권이 들어왔죠. 그럼 채권 변제기 도래한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압류 후구나. 압류 후. 거기에 동그라미를 할 줄 알아야 돼. 압류 후. 압류 후. 그럼 소수로는 고정되어 있어요. 너는 유치권은 취득했지만 취득 시점에 압류 후구나. 압류 후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쉬워요. 전 있다. 후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 자, 교재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오늘 이제 저당권 마치고 물권법 마치고 계약법으로 갈게요. 자, 저당권은 이제 채권이 나와요. 채권. 의리 1억 담보대출.
금전 채권이 있겠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받죠. 갑소유 부동산에. 자,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될 거고, 그 다음 물건 아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됩니다. 지역권에는 안 돼요. 지상전세권. 그 다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만 되고 저당권 안 돼요. 자, 1월달에 한 거 복습하는 거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꼭 금전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다 된다. 그래서 돈이 아닌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되고, 현재 채권이 아닌 장래 채권도 돼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아무런 제한이 없어.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비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장래 채권일 수도 있고 다 돼. 저당권의 성질. 은행은 등기만 박아놓지 점유하지 않는다.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죠. 후빠 제끼고 경매대가에서 내 채권 땡기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경매권도 주는 거예요. 경매권도. 서술 파트죠. 자, 쭉 간 거요. 자, 별 3개만 할게요. 저당권의 객체에서 동그라미 2번이죠. 일필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일부에 동그라미하고 없다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만 가능하지 저당권 안 됩니다. 이유,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못 박힙니다. 일부에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 좋아, 동그라미 1번 보죠. 저당권의 객체는 반드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에 한해요. 따라서 기억, 등기되는 부동산에 되겠고 지상전세권 두 가지 권리에 되는 거예요. 다 등기되겠죠. 자, 지상전세권에 되는 거지.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은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저당권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전세권에만 저당권이 되는 거지 지역권 안 돼요. 일부 안 돼요. 지역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가는 거예요.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저당권에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꼭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꼭 돈채권에 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기억니은 기억, 금전채권, 돈채권이 아닌 특정 물건 주세요, 인도채권 이것도 저당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채권이 아닌 니은 장래 채권도 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안 되는 채권이 없어요. 현재 돈 채권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 금전 손해배상으로 결국은 바뀌어요. 모든 채권은 결국은 금전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주세요 인도 채권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박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놈이 없다. 다 된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 저당권의 취득 일단 여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저당권의 목차. 취득,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 두 번째,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얘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많이 외워졌죠. 보안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된 물건에도 미쳐요, 보험금에도 미쳐요, 물상대위. 하지만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월세,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칙. 그래서 그대로 할 거고. 자, 저당권의 실행.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한다. 경매를 말해요. 자, 경매 칩니다. 경매를 쳤더니 이 부동산의 세입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세입자가 살더라. 그러면 이 세입자가 내가 살던 집이 날아갔을 때 중간에 쫓겨나느냐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경매 쳤더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졌어요. 그 건물 소유자에게 법은 지상권을 줍니다.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반대 상황에서 나오는 게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 있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배워요. 이제 오늘 이거 둘 다 할 거예요. 중요한 거. 1월 달에는 기초만 잡았고 이건 아예 안 했죠. 오늘 다 할 거예요. 제3취득자. 저당권이 박혀 있는 부동산을 샀네요. 소유권. 세 들어갔네요. 지상 전세권.
이 세 놈을 저당부동산의 3 취득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 실행 파트. 물권이니까 저당권 침해될 수 있을 거고, 모든 재산권 저당권 처분할 수 있을 거고, 취득했으니까 마지막은 소멸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두 문제, 여기서는 두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저당, 공동저당에서 한 문제. 그래서 이제 세 문제 나올 때는 근저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저당, 공동저당이나. 그럼 일반 저당권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보완물부터 과실까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잘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은 이 두 파트를 잡아야 두 문제를 맞춰요. 두 문제. 이쪽은 조금 할만해요. 전반부는. 근데 이쪽은 살짝 어려워. 살짝. 하지만 할 수 있다. 제가 외우란 것만 별 3개 왕별만 외워놓으면 난이도 상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난이도 상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저당권 취득. 저당권자 여기 있죠. 부정성에 따라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니까. 채권이 주, 저당권은 쫑이겠죠. 그 기초죠. 이제 기초. 그래서 반드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왼쪽 놈 설정자죠. 저당권을 설정해준 설정자는 꼭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설정자는 아버지, 제3자도 아들을 위해서 저당권 박아줄 수 있다. 물건으로 보증서준 사람,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그래서 저당권자는 부정성에 따라 채권자에 한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채권도 없는 놈이 저당권 등기를 박았다. 3자명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부정성에 따라 채권자만 되라. 자, 저당권 취득의 설정기약 여기 있죠. 1번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한함이 원칙이다. 맞아요. 부정성에 따라. 자, 기억이 별 3개예요. 기억을 알려면 1번 알아야 된다. 결국 기억. 따라서 채권도 없는 놈이 채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말이에요. 채권도 없는 놈이 저당권 등기를 박았다면 이 등기는 무효. 3자명이 저당권 등기란 얘기는 채권 없는 놈이 저당권 등기를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너는 채권도 없는 놈이 저당권 등기를 박았구나. 네 등기는 무효. 기억이 별 3개. 결국 기억을 하려면 1번도 해야겠죠? 그럼 같이 별 3개도 돼요. 1번 기억. 자, 다음 페이지.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별 3개.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도 설정자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담보대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부동산이 없잖아요. 아버지 아파트 많잖아. 한 채만 저 은행에 제공 좀 해줘요. 그래서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물건으로 보증서준 사람, 물상보증. 기초입니다. 기초. 자,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제 바로 들이댑니다.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보다는 여기는 좀 덜 나와요. 여기서 알 거 노란색 하나만 정확히 외워놓으면 돼요. 숫자예요. 숫자. 자, 저당권의 효력이 내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 의미는 갑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날린다겠어요. 저당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내 채권 얼마까지 땡길 수 있느냐. 이게 저당권 효력이 내 채권 어디까지 미치나 범위예요. 그러면 경매 내가 빌려준 게 1억인데 경매 매각대금이 2억이 나왔다. 그럼 내 후순위를 제끼고 내가 이 매각대금 2억에서 내 채권 얼마까지 땡기느냐 문제가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면 원본 1억 땡기겠죠? 원본 땡겨요. 당연히 이자 있죠? 이자 보니까 이자도 땡겨요.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도 땡겨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도 당연히 땡겨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할 때 드는 비용, 이게 경매 비용을 말해요. 수수료, 인지대 같은 거 한 몇백 나와요. 돈 한 200 정도 나오려나? 저도 모르죠. 저는 은행이 아니라서. 아무튼 조금 나와요. 저당권 실행 시 드는 비용, 이것도 다 담보한다. 문제는 이거놈이죠. 지연배상은 무조건 몇 년치 다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분? 숫자. 이 숫자 장난쳐. 2년분이라고.
1년분 정확히 하나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각대금에서 내가 얘가 연체한 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치 연체이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연체이자율이 세니까 5년치 못 땡깁니다. 1년치만. 그래서 이자 장사하지 마라 그거요. 연체이자율 20%라고 해서 계속 했다가 이제 5년치 연체이자 가만데 돈에 근접할 것 같아. 그때 경매 치지 마라 그거예요. 어차피 너는 연체이자는 1년밖에 못 챙기게 합니다. 그래서 지연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1년분. 여기만 기억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이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게 바로 지연배상이고,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럼 실행비용이 경매 칠 때 드는 비용, 감정비용, 측량비용 이딴 걸 말해요. 감정비용, 측량비용 몰라도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죠. 그러나 지연배상은 이 원문 그대로 나와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 거기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1년분. 여기가 별 3개예요. 결국 동그라미 1번에 별 3개를 하는데 1년분. 지연배상 저 위에 있죠?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땡길 수 있다. 지연배상은 1년분. 뭐 원본, 이자, 위약금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요. 모든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울 것은 아하 지연배상은 1년분이구나 이것만 외우는 거지 원본, 이자, 위약금 외우지 말란 얘기요. 이런 거 그냥 절대 장난을 안 치니까 그냥 흘러가고 이런 데다 장난을 치니까 지연배상은 1년분이구나 이걸 외울 시간을 이런 걸 외우면 뺏어간다는 얘기요. 내가 여기다 투자해서 1년을 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외울 걸 정확히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렇지 원본 땡기겠지 이자도 땡기겠지 위약금 있으면 땡기겠지 이건 이해. 외울 건 지연배상은 1년분 이건 딱 외우는 거고 1년분 2년분 그러면 X로 날리는 거고 전부 그러면 또 X로 날리는 거고 1년분 이렇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한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저당권에 힘이 미치느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토지에 저당권 박을 수도 있고 건물에 저당권 박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날릴 때 어디까지 경매 대상에 포함돼서 날아가느냐 그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 박았으면 저당 목적물 토지에는 당연히 미치겠지. 토지가 날라가고 문제는 그 외의 물건이 이제 법에 규정된 거. 토지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은 당연한 거고 저당 부동산에 누군가 부합시킨 물건 부합물 그 다음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확대되는 거예요. 저당 토지 당연히 날라가고 누군가에게 부합시킨 물건 또는 종물에도 미친다는 얘기는 부합물 종물도 함께 경매로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이게 한 6번 이거 자체로 6번 나왔다. 이 자체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와요. 여기가 저당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부합물 종물 종된권리 물상대위 과실 여기까지가 넘버원이에요. 전체. 그래서 교재로 보시면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양거래 1번 부합물 종물이 있죠. 여기서부터 오른쪽 다음 페이지 과실이 있죠.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왼쪽 4번 양거래 4번 과실 여기까지는 완전 달달달 하셔야 돼요. 달달달. 별 3개는 물론 해야겠고 별 3개 없는 것도 여기는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하니까. 자 부합물에 미친다 무슨 말이냐 일단 의미를 이해하시고 내가 은행인데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박아놨어. 그런데 누군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무단으로 식재한 저기 있죠?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요 안 해요? 부합해요. 무단식재한 누군가가 무단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매 칠 때
토지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붙어버렸죠. 토지가 일체가 돼버렸다. 부합됐다는 얘기는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도 함께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경매 대상이 포함이 되고, 경매 대상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낙찰받은 이 사람이 이 나무 소유권까지 취득한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소수로 이렇게 끝나는데, 결정은 이 물건이 부합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다 공부했어요. 누군가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 무단으로 식재, 그러면 붙었으니까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 자, 건물을 증축합니다. 임차인이. 권리자가 증축했지만 반드시 증축 부분은 이 단어가 뜨게 돼 있어요. 독립성이 없어. 건물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구나. 그럼 빨리 제가 붙었구나. 독립물이 아니죠. 붙었구나. 저당권액이 미친다. 구성 부분이 됐다. 같은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 됐다. 같은 말. 붙었구나. 붙었으니까 부합됐으니까 미친다. 자, 설사 이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아마 처음 할 거예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부합됐어요. 그런데 법원 실수로 이 증축된 2층 파트 그걸 입찰 공고할 때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입찰 공고할 때 경매 목적물로 법원 실수로 평가가 안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부합되면 저당권이 미치면 경매로 날아가요. 따라서 여전히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좀 이따 교재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부합되는 시기는 저당권이 바뀌기 전에 부합됐든 저당권이 바뀐 후 나중에 부합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합되는 시기, 종물이 되는 시기는 상관없다. 설정 전이든 설정 후든 무조건 부합됐으면 미친다. 시기는 상관없다. 자, 그 다음 저당권에 관한 법조문은 이거 좀 있다고 이것부터 할게요. 자, 부합 안 되는 놈 지상, 전세, 임차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기해서 심었죠.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요. 부속물이죠.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미치지 않아. 왜? 값게 아니라 얘들 거니까 그래요.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리려면 값 소유해야 돼. 그러면 부합돼야 값 소유지. 세입자, 전세권자가 심은 거 쟤 거니까 경매로 날아갈 수가 없지. 값게 아니니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값 소유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채무자 소유 아닌 걸 어떻게 경매로 날리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예요. 부합되면 미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께 됐으니까 경매로 같이 날아간다는 얘기고,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께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은행은 남의 걸 칠 수는 없다니 경매. 자, 건물 부합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 농작물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합되지 않으면 소수로는 미치지 않아요. 대표가 권리자가 심었네요. 권원에 의한 부속물. 부속물이니까 부합물 아니죠? 미치지 않는다. 건물, 농작물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놈은 봐요. 지상권자 소유, 신축자 소유, 경작자 소유가 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누구 소유인지가 더 중요해요. 누구 소유인지가 사실은. 저기 부동산 부합 소유권 파트에서 주로 누구 소유냐 그러게 나오니까. 그래서 부합되면 토지 건물 소유자, 부합 안 되면 심은 놈 소유자, 신축자도 심은 놈이죠. 건물 심은 놈, 농작물 심은 놈, 경작자, 지상 전세 임차인 소유, 신축자 소유, 경작자 소유 이렇게도 훈련하는 거예요. 누구 소유인지도 훈련하시고, 부합하지 않아 이렇게도 훈련하시고,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치지 않아. 자, 하나 더. 이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물권법은 대부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강행규정인데 간혹 법조문에서 따로 특약 거세요.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놔요. 자 봐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 게 원칙. 그러나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설정 계약할 때 다른 특약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즉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우리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이렇게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계약법 규정은 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 물권법은 대부분이 반드시 지킬 강행 규정이지만 가끔 이렇게 법 조문에서 다른 약정하세요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이 법 조문은 합의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도 뜨고 약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교재 정리. 부합물 종물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별 3개 갑니다. 1번 별 3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그 지문이에요. 자 기억. 부합이나 종물이 된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묻지 않는다. 설정 전에 이미 부합되어 있었던 저당권 박힌 후 나중에 부합이 됐던 시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2번 3번 기억 4번 다 별 3개 2번부터 4번까지 다 별 3개. 자 2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심을 뽑아내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할지.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타인이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에 미친다.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인지 X 지문인지 골라내야 돼.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중심은 어디를 봐야 돼요? 권한 없이 식재. 권한 없이 거기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아하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식재했구나. 그럼 붙었으니까 미친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증축 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는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미친다. 자 이제 해결하는 거야. 어디에 동그라미? 독립적 효용이 없구나. 없는 애 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증축 부분은 반드시 이 말이 떠요.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90%는 독립성 없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은. 대부분 판례가 이거라. 그래서 건물 증축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권리자가 하지만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면 붙어버려요. 건물 소유자한테. 따라서 붙었구나. 독립성이 없어. 구성 부분. 붙었구나. 붙었으니까 부합물이니까 소수로는 이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 긍정으로 끝나야 되고. 자 기억. 이 건물에 대부분 판례예요. 자 이 건물에 부합된 이 증축 부분이 법원 실수로 경매 입찰 공고할 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요. 법원 잘못으로 반영을 안 했어. 공고할 때 상관없어요. 부합됐다면 저당권이 미치고 저당권이 미치면 경매에 포함돼서 날라가면은 이 증축 부분에 경락인이 여전히 소유권 취득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결국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부합되면 미치고 미치면 경매로 날아가고 경매로 날아가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다 긍정으로 끝나요. 긍정. 4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 전세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 이제 4번부터가 미치지 않는 동네예요.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근거에서 나무를 심었구나. 무단식재가 아니죠. 권리자가 심으면 얘들 거예요. 얘들 거. 지상전세 임차인 수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 자 기억 니은 별 3개. 기억.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 건물에 동그라미 해야겠죠. 건물이 나오면 무조건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신축자 소유니까 값게 아니야.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 니은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농작물에만 동그라미 하는 거, 나머지는 눈으로 보고. 건물 동그라미, 농작물 동그라미 이렇게만 하고 소수로 싸움이에요. 있다 없다 싸. 농작물도 부합하지 않죠. 언제나 경작자 소유니까. 부합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는다. 자, 5번 기억. 5번하고 기억 별 3개.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라는 우리 민법 규정은 동그라미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외워요. 아까 법조문 확인했죠? 그러나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기억. 당사자 갑과 을이 설정 행위로 설정 계약할 때 우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라고 특약 걸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의 계약할 때 우리는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로 특약 약정할 수 있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법조문 한번 눈팅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기억이 오래가지. 법조문 그런 날을 이거 아예 안 보고 이것만 외우죠. 그럼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민법 반드시 조문을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렇구나. 원래는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이 미치지만 예외가 있구나. 그러나 설정행위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설정 계약할 때 다른 약정할 수 있구나. 이 다른 약정이 우리는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특약 걸 수 있다. 논팅 한번 하고 이걸 보면 기억이 더 오래 가요. 오케이. 자, 이제 종된 권리 갑니다. 이거 이제 되게 쉬워져요. 봐봐요. 여기서 한번 해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미친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미친다. 맞는 지문이야. 왜 맞느냐?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이니까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토지사용권이. 그러니까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종된 권리에 미친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동그라미 1번 별 3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문이 2개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니까 머릿속으로 아하 그래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 니는 쫑이야. 종된 권리가 나오면 소수로는 고정됐죠? 미친다.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치니까. 자, 가치 변형문.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상대의 법조문. 갑이 지 건물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지 토지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은행한테 담보 잡히 이 건물이 화재로 날아갑니다. 멸시.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용징수, 수용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어요. 토지가 공용 징수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하면 토지가 공용 징수되면 저당 목적물이 사라진 거고 저당권 원래 소멸해요. 모든 물권 공동 소멸 사유가 목적물 멸실이니까. 그런데 원래는 건물이 날아가고 멸실하고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당해 버리면 은행은 갑한테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저당권 소멸해 버렸으니까. 채권 아직 살아있는데 저당 잡은 건물이 날아가 버렸잖아. 국가가 가져가 버렸잖아. 그러면 원래 은행은 갑, 너 건물 날아가 버렸네? 빨리 다른 담보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토지를 국가가 수용해 가 버렸네? 너 빨리 다른 담보 줘. 근데 문제는 이놈이 보험을 들어놨더라. 그 다음에 국가가 수용해 가면 그냥 뜯어가요? 보상금은 줘요? 아, 보상금은 줘요. 이런 보험금을 설정자 갑이 받더라. 수용당하니까 국가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더라.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거예요. 보험금 주세요. 채권. 보상금 주세요. 채권.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멸시로 인해 설정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 토지 공용 징수로 인해 설정자 갑이 받게 되는 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신 들어간다. 이 놈은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란 얘기예요. 건물 가치가 변형됐고 토지 가치가 변형된, 가치가 변형된 물건, 이 물은 가치 변형물이에요. 건물 대신 보험금, 토지 대신 보상금, 이 가치가 변형된 물건 위로 저당권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힘, 이게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날아가고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당해서 날아가면 저당권은 갑이 받게 되는 저 보험금 또는 수용 보상금에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설정자 갑이 받게 되는 보험금 보상금에 대신 들어가서 우선해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치 변형된, 건물의 가치가 변형되고 토지의 가치가 변형된 보험금 수용 보상금에 저당권 효력이 대신 들어가는 성질, 이게 물상대위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행은 가치가 변형된 이 물건에서 자기 채권 1억을 땡기느냐? 갑한테 이 보험금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야 돼요. 지급되면 안 되거든. 보험금이 갑한테 지급돼 버리면 갑 예금하고 섞여 버려요. 그래서 보험금 수용 보상금이 설정자 갑한테 입금되기 전에 입금이 되지 않도록 채권 압류에, 채권 압류예요. 압류는 종류가 2개 있어요. 뭘 압류하냐에 따라 토지 건물 부동산 압류가 있고, 주세요, 채권에 압류 들어간 채권 압류가 있어요. 자, 지급 전에 이 보험금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묶어라. 중요한 거.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꼭 안 해도 된다는 거. 다른 채권자, 갑한테 돈 빌려준 A라는 놈이 이 보험금 채권에 압류를 걸어놨다. 상관없다.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외워야 돼요.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안 해도 된다. 다른 놈이 압류해줘도 괜찮다. 따라서 꼭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 안 해도 되니까, 압류 안 해도 여전히 지가 채버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압류로 묶어주면 이걸 기억해. 저당권자는 고마워. 내가 압류하려고 했던 네가 대신 보험금 압류해줬구나. 고마워. 대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얘는 압류만 해놓고 돈을 여기서 확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 먼저 채가버리니까. 그래서 고마워. 고마워. 3자 압류해준 3자 고마워. 저당권자 꼭 스스로 압류 안 해도 다른 누군가 다른 놈이 압류해도 여전히 채버릴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지급 전에 압류하라고 했는데 압류를 안 해서 지급이 됐어. 인도된 후라면, 지급된 후라면 이제는 물상대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한 게 여기까지. 새로워요? 복습이에요? 복습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은 새로워. 민법이 뭐 한 번 들었다고 하나? 죽으라고 복습이 알지? 1월 달에 배우고 3월 달에 또 배우고 5월 달에 또 배우고 7월 달에 또 배우고 계속 애우고 까먹고 애우고 까먹고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팍 이제 나중에 안정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갑이 여기서 왕별 나와요.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매매로. 매매 대금 5억에 팔았어. 그러면 자, 저당권자는 이 저당 목적금을 매매 대금에 물상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 대금에 물상대여할 수, 일단 답해줘. 여러분들 몰라. 지금 처음 들으니까. 매매 대금에는 결론은 물상대여할 수 없어요. 자, 이유. 물상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가치 변형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매 대금은 저당 목적물 토지 건물의 가치가 변형됐나? 건물이 멸실했나? 아니죠. 건물 살아있죠. 팔았잖아. 따라서 이 매매 대금은 멸실로 설정자가 받게 되는 가치 변형물이 아니에요. 매매 대금은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이 아니니까 물상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상대의 대상은 가치가 변형된 물건, 멸실로 받게 되는. 근데 매매 대금은 토지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팔았잖아.
여전히 살아있어. 가치 변형물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매매대금에는 물상대가 안 되는지. 단순히 매매대금 안 돼 이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매매대금 왜 안 되냐. 민법은 항상 기억이 오래 가려면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매매대금은 이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변형된 가치 변형물이 아니야. 보험금은 건물이 날아가서 대신 보험금을 받게 된 가치가 변형된 물건. 하지만 매매대금은 건물, 토지가 살아있죠. 멸실이 아니라고. 물상대 요건이 멸실로 받게 되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물상대 할 수 없다. 왜? 건물이 있으니까 병 소유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아무 상관없어. 이 건물에 경매 쳐버릴 수 있죠. 저당 목적물 멸실이 아니라. 두 번째, 자, 국가가 공용징수할 때는 처음부터 막 공용징수 강제 수용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 땅 신도시 개발해야겠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국가가 찾아가서, 자치단체가 찾아가서 먼저 협의해서 매매 계약서를 써요. 처음부터 강제 수용은 상대방이 그래요, 1억 드릴게, 국가가 1억 드릴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근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아. 1억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겠어. 그러면 계약을 안 해요. 국가한테 안 판다고. 그러면 나중에 강제 수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매를 시도합니다. 자, 콜 협의하에 취득 강제. 국가가 소유자로부터 협의 취득. 그러면 협의 취득은 보상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게 협의 취득 보상금이야. 수용 공용징수가 아닌 강제 수용에는 강제 수용 공용징수가 아닌 협의 취득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물상대가 안 돼요. 이유. 자, 이것도 협의 취득은 공용징수가 아니에요. 강제 수용이 아니야. 매매대금하고 똑같아요. 협의, 합의, 합치 계약이야. 협의, 매매대금. 앞으로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대금하고 같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강제 수용, 수용 보상금하고 협의 취득 보상금은 완전히 달라요. 응? 여기 수용 보상, 그래서 제가 보상금 앞에 수용자를 항상 넣는다고. 공용징수로 받게 되는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고, 토지 소유자 합의가 돼서 하는 협의 취득이죠. 협의 취득이 매매라고. 협의 취득했죠. 협의하에 취득이 뭐요? 합의하에 계약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협의 취득을 통해 주는 보상금은 매매대금하고 똑같다. 따라서 협의 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결국 우리 시험에서 이게 왕별이에요. 협의 취득 보상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놈하고 헷갈리라고 보상금. 그래서 이놈이 정답 좀 양상. 협의 취득 보상금은 결론 물상대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협의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협의 취득 매매구나. 매매대금하고 똑같구나. 협의 취득 보상금은 앞으로 매매대금으로 읽는 거예요. 매매대금은 멸실이 아니죠. 협의 취득도 공용징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은 같이 변형된 물건이 아니에요. 둘 다 매매대금이니까 물상대 안 됩니다. 자, 물상대 1번 법 전문이고, 자 2번 별 3개.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이 멸실, 건물이 날아갑니다. 토지가 공용 징수됩니다. 이로 인해 설정자 갑이 취득한 보험금 채권 수용 보상금 채권에 물상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물상대이 되는 두 놈, 보험금 수용 보상금. 앞으로 보상금 앞에 수용 보상금을 같이 계속 읽어요. 협의취득 보상금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금의 동그라미, 수용 보상금의 동그라미, 이렇게 거기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로 쌈이죠. 할 수 있다. 물상대 할 수 있다. 자, 3번 기억. 일단 4번부터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저당권자가 물상대를 통해 땡기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받을 이 가치 변형물을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라. 두 번째만 보면 돼요. 지급 전에 압류해라. 자, 기억 왕별. 이 압류는 제3자에 의한 압류라도 무방하다. 정확해요. 그래서 같이 이어지죠.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의 할 수 있다. 왕별이에요. 왕별. 어마어마한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압류는 제3자 다른 채권자가 이 보험금 압류해도 아무 상관없다. 저당권자는 고마워. 내가 압류하려고 했는데 네가 압류해줬구나. 보험금 고마워. 여전히 물상대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압류는 쪼놈이 했어도 은행이 채가버리는 거예요. 은행 도둑놈이야. 도둑놈.
미안해요. 도둑놈은 아니죠. 우선 변제권. A 입장에서 지가 기껏 압류해놨더니 은행이 채갔다는 얘기지. 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는 유치권은 이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에서 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전제로 물상대위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요. 꼭 저당권자 안 해도 된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5번은 눈으로만 봐요. 자, 설정자에게 이 대위할 물건, 즉 가치 변형물, 보험금이 만약 인도가 돼버렸다면, 자, 인도 밑줄 후 동그라미겠죠. 보험금, 보상금이 인도 돼버렸죠. 자, 지급으로 해요. 이미 갑한테 지급됐다면 이제는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모든 단어 핵심은 강의노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노트가 같이, 나중이 아니야,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요약정에서 문장으로 읽고 여기서 핵심을 뽑아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인도 후 안 돼. 이렇게 지급 전에 압류되는데 이미 지급됐으니까 안 되겠지.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요. 이제 3번 갈 거야. 3번 앞으로 와서 동그라미 3번. 설정자 갑이 이 저당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저당권자 오른쪽 놈은 이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할 수 없다. 매매대금 동그라미 물상대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여기 별 3개. 이유. 이 매매대금은 가치 변형된 물건이 아니에요. 건물이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뭔 물상대위. 물상대의 물은 가치 변형물인 보험금, 보상금에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같이 하는 거예요. 보험금, 보상금은 되지만 매매대금은 안 돼. 이유. 가치가 변형된 물건이 아니니까. 자, 기억 왕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자 밑에 협의 취득됐어요. 토지가 공용징수됐대요. 협의 취득됐대요. 협의 취득의 동그라미 빵해. 협의 취득은 매매로 읽어요. 매매. 협의 취득은 매매야. 협의하에 취득했으니까 매매인 거지. 국가하고 토지수와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협의 취득을 통해 준 보상금, 이게 협의 취득 보상금이에요. 이 보상금에는 물상대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 협의 취득했으니까. 협의 취득 보상금에는 물상대위 안 돼. 물상대위 되는 보상금은 저 위에 수용, 공용, 징수를 통한 보상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대금, 협의 취득 보상금, 보상금의 밑줄 동그라미 하시고 이 두 단어가 뜨면 소수로는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없다라고 끝나. 없다. 이유는 가치 변형된 물건, 멸실, 공용, 징수가 아니니까. 자, 10분간 쉬고 과실 갑니다.